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물건을 보다 보면 왜 이랬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물건들도 있습니다. 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빌라입니다. 유찰이 되어서 지금 감정평가는 2억인데 지금 9,800만 원입니다. 일단 빌라인데요. 건물 전용 면적이 22평형 빌라입니다. 22평형 빌라에 2억 경기도 광주인데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얼마나 좋은 지역이길래 이 금액이 나올까요? 자, 지도를 보시면 거의 끝에 쪽에 있습니다. 지도를 축소를 해보시면, 자, 보다시피 광주는 이쪽이 크죠.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뭐 이쪽이 이렇게 번화가 있는데, 저 보다시피 거의 끝에서, 이 광주시청이 여기 있긴 하지만 거의 끝에서 끝에 쪽에 위치한, 정말 거의 끝에 쪽에 위치한 여기 있는 빌라입니다. 여기 있는 빌라가 그냥 딱 생각이 봐도 너무 비싸지 않나요? 2억이면? 2억이면 너무 저는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물건 특히 09년도입니다. 지금 막 지은, 한 2020년식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09년, 11년? 이제 2021년이 됐으니까 12년이 됐죠? 12년 된 빌라가 감정평가 2억은, 좀 많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물건을 보다 보면, 방 3개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윤차인 현황 1 보시면, 자, 등기부하고 같이 보신다면 여기에 2017년 7월 10일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자의 전입신고일자가 7월 21일이죠. 근저당 날짜보다 11일이 늦죠. 그러므로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 여기에 더 눈여겨볼 거는 확정일자가 2019년입니다. 이게 왜 2019년일까라는 좀 물음표를 떠올리거든요. 전입을 2017년에 했다면 바로 2017년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19년 8월이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2017년에 만약에 첫 번째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2019년에 다시 두 번째 계약을 하면서 기존 계약서를 되돌려 주거나 해서 만약에 첫 번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계약서를 만약에 분실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분실하면 없어지잖아요. 없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을 할 때 이때 확정일자를 받은 게 아닐까 10번 생각도 해보고요. 아니면 실제 계약은 이때 쓸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확정일자라는 거는 계약서에 이렇게 계약서에 있고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도장을 이렇게 도장 찍으면서 날짜 2017년 이렇게 찍잖아요. 7월 21일. 이 도장은 한 개 찍고 두 개 찍고 세 개 찍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계약서 또 두 번째 계약을 했다. 그럼 또 찍어도 되고요. 또 찍어도 됩니다. 여기 이것도 찍어도 되고 이것도 찍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전부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필요시에 여기서 가장 빠른 확정일자를 제출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물건은 2019년 8월 12일 날 제출했으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대항력은 없는데 확정일자는 늦다. 그럼 이거는 전입은 이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2019년 8월 12일 날 전입한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 상관이 없다는 거. 전입 아무 빨리 뭐예요? 확정일자가 없는데. 대항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전입을 빨리 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그러나 이처럼 대항력이 없다면 아무리 전입이 빨라봤자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확정일자에 전입한 걸로 봐도 될 정도로 무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 8월 12일 날 전입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봐보세요. 밑에 압류가 2019년 10월 23일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날짜와 비교해보세요. 압류의 법정기일이 이 확정일자보다 빠를 가능성이 높죠? 자, 이거는 물론 이 압류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보니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알 수 없어요.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입자보다 금액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배당 순위가 근저당 여기 청구 금액이 이 금액이니까요. 물론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훨씬 더 계속 연체이자가 계속 붙고 있을 테니까요. 근데 한 1.1억 정도로 보고 가정을 하고 1.1억이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압류가 배당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입자 배당입니다.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데요? 1.4억에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입찰 안 한 거는 운에 따라서 입찰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세가 그닥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입찰을 안 한 걸로 보이거든요. 일단 실거래 시세를 보면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긴 한데 자, 태영 하이츠빌 101동이고요.
101동인 상황에서 봐보시면 매매 가격이 3층 2억 1천, 2억, 1억 8천, 1억 9천이 되는데 사실 너무 금액이 높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뭐 실제 금액일지 아니면 또 다른 그 금액이 따로 있는 건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뭐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거래가 잘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금액이 좀 많이 높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물건 지금 4층입니다. 4층. 이 물건 중에 4층이거든요. 4층 중에 4층으로 빌라에서 4층 가장 꼭대기층이에요. 가장 꼭대기층.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빌라는 처음에는 이런 생각 하거든요. 보통 내가 운동 삼아서 4층까지 걸어 올라가야지. 좀 지나잖아요. 4층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 빌라는 4층짜리 빌라는 가장 로열층은 당연히 한 2층 정도가 될 것입니다. 1층은 좀 사생을 보고 안 되니까요. 2층 정도 가장 좋지 4층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다른 물건에 비해서 금액이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보다시피 4층이 1억 9천이고 2층이 1억 8천이긴 하지만 이걸 뭐 그래서 좀 믿을 수 없는 금액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 금액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를 봐본다면 1억에서 1억 4천 5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건으로 돌아가서 이 물건 근저당이 1억 3천이나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 1억 1,800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전세 금액은 적당히 보이는데 혹시 2017년 7월 21일이고 7월 10일 근저당이면 혹시 계약하고 나서 근저당이 들어온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좀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이나 이런 걸 좀 했으면 좀 안타까운 상황을 좀 면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큰 금액으로 근저당이 이렇게 있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는 빌라에 이렇게 큰 금액으로 세입자가 들어왔는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니면 실제 내부 거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 금액, 진정한 세입자가 많다면 아주 상당한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물건 입찰하신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명도조항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물론 진정한 임차인일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에 비해서 이사비를 좀 많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